자, 이번 시간에 우리 3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면 이거 일단 답이라고 하나 좀 체크하시고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전압 정류 개선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보상권선이나 보극이나 고저항 브러쉬 여기 세 가지가 이제 정류 개선법이 되는데 저저항 리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3번으로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2번 문제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유도전동기를 우리 2차유자법이 나왔는데 우리 2차유자법이라는 건 유도전동기, 삼상권선용 유도전동기의 그 속도 제어법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 제어도 되고 역률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속도를 제어하는데 사용하지만 역률을 개선할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률 개선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거 답으로 1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43번 문제는 이거 답이라고 하나 좀 쓰시는데 이거 조금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정류회로 파트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SCR을 사용한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인데 우리 단상 브릿지라는 것은 반파예요, 전파예요? 우리 브릿지 회로니까 일단 SCR 4개, 2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단상 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주어진 거는 실효값 200V 교류전압 줬죠. 2가 이제 200V 교류전압의 실효값을 줬고요. 직류전압을 물어봤는데 직류전압은 1D값. 그리고 나서는 그 점호각을 갖다가 제어각 30도 주고 있습니다.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유도부하인 경우를 따지기 때문에 유도부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직류전압 1D 값은 파이분의 2 루트 2의 2에다가 원래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인데 유도부하인 경우를 따지게 되면 코사인 알파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요 문제는 좀 체크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나 좀 보시는데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원래 우리가 했던 파이분의 2 루트 2의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그 형태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 하나 문제는 좀 예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분의 2 루트 2에다가 2가 얼마냐면 200을 줬고요. 여기 이제 코사인 얼마예요? 30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약 155.9V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요거. 체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4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삼상동기 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상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두 조로 나누어서 그 한 조의 권선 전압을 2V라고 했고요. 각 권선의 전류를 IA, 이중 Y 결선한 경우에 성간전압, 선전류, 피상전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V라는 놈이 이제 상전압이 될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성간전압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상전압 2에다가 Y결선이니까 루트 3배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의 값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우리 해설에 좀 자세히 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전류에다가 몇 배를 때릴 거냐면 우리 Y결선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코일이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Y결선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또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I아가 흘러가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I아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병렬이니까 2배, 2I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피상전력을 구하는 건데 3상이니까 이중 델타, 이중 Y형. 그래서 3상이니까 루트 3, VLI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전격 값이니까 전격 전압, 전격 전류를 구해주면 되는데 전격 값은 우리가 항상 성간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에다가 이거를 상으로 바꾸면 루트 3의 2라고 했으니까 다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는 2I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루트 3이 2개니까 3이 되겠고요. 3이 6에다가 2I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배의 2I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의 2하고 2I하고 6의 2I 해서 답은 2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 문제 보도록 하죠. 45번 문제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기동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요. 첫 번째 이제 농형이 있고요. 농형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직입기동이 있었죠. 다른 말로는 뭐야? 전전압기동.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예요. 용량은 5kW 이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우리 Y델타 기동이 들어갑니다. Y델타 기동은 범위가 얼마? 5에서 15kW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동보상기가 있겠죠? 기동보상기는 얼마예요? 15kW 초과.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을 바꾸면 안 되는 리액터 기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놈은 얼마냐면 우리 일단 요거 용량은 빼고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 세 가지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범위까지도 물어봐요. 얼마부터 얼마냐? 5에서 15. 그리고 10kW 정도에 사용되는 기동법을 하고 물어보면 Y델타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권선형이 들어가는데, 권선형에 사용되는 기동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2차 저항에 의한 기동, 2차 저항 기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게르게스에 의한 기동, 게르게스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농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이 두 가지가 답이고, 권선형으로 맞는 것도 이 두 가지가 답입니다. 종류로만 따지면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권선형에 의한 기동법이니까 2차 저항 기동, 2차 저항에 의한 기동법,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인데, 46번은 우리 원선도 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원선도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험을 물어봤는데,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변압계 등가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과 동일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일단 대표적으로 슬립 측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누가 있어?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 두 번째로는 누구예요? 우리 모부화 시험. 다른 말로는 개방 시험. 세 번째로는 누구예요? 구속 시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답을 찾게 되면 원선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험, 모부화 시험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1, 2, 3번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절연 내력 시험이 되는 거고요. 변압기에.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요 아래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경우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기에서 효율이 최대율 조건이라고 적어볼게요. 최대율 조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최대 효율 조건. 그래서 우리 철손하고요. 동손이 있죠. 두 개가 같을 때 최대율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철손을 갖다 다른 말로 고정손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동손은 가변손. 같을 때다. 또는 우리 고정손을 뭐라고 그래요? 부하전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부하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변손은 부하전류에 의해서 변하니까 동손의 크기가 i제곱의 r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하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을 때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무부하손과 가변손이 같을 때, 고정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이렇게도 맞는 얘기니까 편만 갈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고정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8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48번 문제. 48번 문제는 직류 분권 전동기의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를 일정하게 하고 2배의 속도로 2배의 토크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처음 전력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토크 공식을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크 공식은 뉴턴메타 킬로그램 메타인데, 뉴턴메타일 때는 2파이 n분의 60의 p가 되겠고요. 요거 이제 뉴턴메타고, 만약에 이제 킬로그램 메타로 간다 그러면 0.975 n분의 p가 될 것인데,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값은 똑같이 나올 건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전력 P값이 있잖아요. 우리 출력이라고 하는 P값인데 여기에서 P를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60분의 2파이 NT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전수가 속도니까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몇 배 된 거야? 2배. 토크도 몇 배 됐다고 그랬어요? 2배. 따라서 전력은 처음 전력의 몇 배? 예, 그렇죠. 4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P라는 놈은 0.975분의 T 곱하기 N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수 2배, 토크가 2배니까 처음 전력은 나중 전력은 처음 전력의 몇 배? 그렇죠? 처음 전력이 몇 배? 4배.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그게 그거라는 거죠. 결론값이. 그 다음에 이제 4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은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2회 때인가 1회 때인가 전기자 반작용을 얘기하면서 방지법만 잡아드릴게요. 얘는 어디에 일단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주자속에 또는 계좌 극에 또는 우리 계좌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계좌와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자속에 의해서 편자작용이 발생돼서 중성축이 이동이 되고 브러쉬를 이동시킨다.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 회전 반대 방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돌아나가는 자속과 주자속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감자작용이 발생되면서 자속이 감소하고 기전력이 감소하고 발전기 출력이 또한 감소가 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편자작용 때문에 중성축이 이동이 되는데 그때 불꽃선락이 발생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지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보상건선, 두 번째가 보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효과적인 거는 이제 보상건선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어떻게 갚는 거야? 전기자 건선의 전류의 방향과 반대로 갚는다. 서로 상쇄를 시켜야 되니까 정반대로 이제 기억을 했고요. 보극이란 놈은 우리가 이제 전압차를 줄여가지고 양호한 정류를 만들기 때문에 전압정류 역할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보상건선 정답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변압기 철심의 구조가 아닌 걸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 철심의 구조는 대표적으로 외철형, 내철형, 그 다음에 권철심형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심원 통형은 아니니까 1번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51번 문제는 동기기의 전기자 저항을 R옴, 반작용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고 했을 때 동기 임피던스를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발전기 안에는 동기 임피던스가 존재하더란 얘기예요. 동기발전기 내부에 존재하는 동기 임피던스를 ZS라고 이제 표현할 것인데 이 동기 임피던스는 우리가 복소수로 이제 표현을 했을 적에 전기자 저항 RA 플러스 J에다가 동기 리액턴스 XX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항값은 동기 리액턴스에 비해서 대단히 작더라. 그래서 얘를 갖다 무시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얘가 0.1일 때 얘는 15물 주기 때문에 10이란 크기에 대해서 0.1은 무시를 할 수가 있는 크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의 값은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안에는 문제 조건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가 존재하는데 그 두 개가 합쳐진 값이 동기 리액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RA 플러스 J에다가 XA 플러스 XL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실제 이제 크기를 구해봐라 그러면 RA의 제곱 플러스 XA 플러스 XL 전체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기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복소수로 표현한 거, 그다음에 벡터합의 크기로 표현한 게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계산 문제는 출제가 안 됩니다. 계산 문제는 어쨌든 회로 이론 과목에서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기기에서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공식 정도가 출제가 될 것인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이 복소수의 개념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R 플러스 J에 XA 플러스 XL 정답 4번 처리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52번을 볼 것인데,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을 하기 위한 것? 하고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 변압기가 실제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는지, 변압기에 우리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더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우리 유도 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누구냐면, 가압 시험. 세 번째는 누구야? 1단 접지 충격 전압 시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도 시험 B고요. 그 다음에 가압 시험이 C, 그 다음에 충격 전압 시험 E. 이렇게 해서 B, C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C를 찾으니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으로 가는데 칠판을 좀 정리할게요. 자, 53번을 보시면 출력이 3kW, 그 다음에 1500rpm 전동기 토크으로 왔는데 우리 토크 공식에서 단위가 kg/m로 나오면 자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얘기를 했지만 2파이엔 60의 P도 있지만 그건 뉴턴메타니까 0.975n분의 P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975에다가 회전수가 1500이라고 그랬고요. P가 3kW니까 기본 단위로 환산 10의 3승 잡아주시면 되네요. 요거를 계산하면 1.95가 나오죠.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 메타.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54번 문제는 전압을 물어보고 있는데 60Hz 유극의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2차 유기 전압이 정지시에 1000V라고 했어요. 정지시니까 E2가 되는 거죠. 유도기에서. 회전시면은 E2S가 되는 거고요. 슬립도 줬는데 3%니까 0.03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슬립일 때의 2차 전압이니까 슬립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회전시 2차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슬립 공식은 우리 네 가지가 있는데 NS분의 NS-N이 있고요. 매번 얘기했던 거예요. E2분의 E2S. 그 다음에 이제 F2분의 F2S. 그 다음에 이제 동선이 주어지는 놈 P2분의 P2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선이 주어지면 네 번째인데 구리손, 뭐 저항손 입력값을 안 주기 때문에 항상 출력 플러스 손실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할 건데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운전시니까 위에 있는 놈. 그래서 회전시의 2차 기전력은 S 곱하기 E2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S는 0.03 그 다음에 정지시 전압이 1000V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30V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55번 문제 잡으면 되겠습니다. 전격 전압이 VN, 무부하 전압이 V0일 때 동기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는데 우리 동계기에서의 전압 변동률이든 직류기에서 전압 변동률이 똑같습니다. 공식이 VN분의 V0-VN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답을 찾게 되면 VN분의 V0-VN 곱하기 100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동기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유도부하라는 게 있고 용량부하가 있는 거죠. 유도부하는 우리 느린 부하 L이 되는 거고 용량부하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빠른 부하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L이 전압 변동률의 부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얘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반면에 반대 C라는 놈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무부하 시전압과 전격 전압을 비교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나기 위한 조건은 V0가 큰 조건이 될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은 VN 값이 V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 유도부하, 용량부하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2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부하가 이제 2차에 걸리기 때문에 전압 변동 자체가 2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5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은 변압기의 정기적 특성을 알아보는데 편리한 시험 중 회로의 정수를 구하는 방법에 필요 없는 걸 물어봤는데 말을 갖다 조금 변환시킨 거죠. 사실은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시험이다 그러면 일단 변압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얘죠. 등가회로. 그죠? 그래서 거기에 회로의 정수를 구하는 방법, 시험 중 회로의 정수를 구하는 방법에 필요 없는 거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등가회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갖다 좀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 아주 뭐 지겹도록 하고 있죠. 두 번째가 이제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 철손,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턴스. 요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단락 시험이 되는 거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동손, 그 다음에 임피던스, 뭐 전압이 될 수도 있고요. 와트가 될 수도 있고요. 임피던스, 동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단락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무부하시와 부하를 걸었을 때 단락시, 여기서 이제 전압 변동률도 구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요거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은 저항 측정 시험,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필요 없는 거니까 절연 내력 시험. 3번이 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절연 내력 시험은 우리 유도 시험, 가압 시험, 1단 접촉 충격 전압 시험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고요. 그래서 변압기가 실제 얼마만큼 또 견뎌낼 수 있는지 하는 실험하는 게 바로 우리 절연 내력 시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57번 가도록 합시다. 57번 문제를 보면 2000에 100V, 자, 전압비를 주고 있는데 2000에 100V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임피던스가 Z1인데 문제 조건에선 Z라고 그냥 주고 있죠. 2차로 환산의 임피던스를 물어봤는데 2차 임피던스라는 건 그냥 Z2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변압기에서 권수비 공식을 쓰면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E2분의 E1이죠. 기전력의 비. 두 번째가 이제 권수비 N2분의 N1. 그 다음에 이제 전압비 V2분의 V1. 전류비는 반대라서 I1분의 I2.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있는데 나머지 3개는 무조건 루트가 들어가는 거야. 5m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 R2분의 R1이 있고요. 또 5m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X2분의 X1, 리액턴스. 또 하나가 바로 Z2분의 Z1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 안에는 R도 있고 X도 있으니까 좀 그걸 갖다 잘라내가지고 따로따로 본 겁니다. 임피던스니까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놈은 다시 쓰게 되면 루트에다가 Z2분의 Z1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인데 제곱을 갖다가 취해주게 되면 A의 제곱은 제곱 루트가 벗겨지면서 Z2분의 Z1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궁금한 게 Z2 값이니까 Z2라는 놈은 얼마예요? A제곱분의 Z1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A제곱분의 Z1 1차 임피던스를 Z라고 줬으니까 Z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A 값을 모르니까 A를 구할 건데 A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전압비를 줬으니까 전압비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100V가 2차, 왼쪽에 있는 2000V가 1차. 따라서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20 제곱분의 Z인데 20 제곱은 얼마야? 400이 되는 거죠. 400분의 Z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00분의 Z는 몇 번? 1번. 다음 58번 문제. 58번 문제는 동기전동기의 특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항상 역류로 1로 운전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여자를 약하게 하면 진상이 역률의 전류 흘린다. 우리 동기전동기에서 요걸 가지고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뭘 따질 거냐면 위상특성 곡선이 있잖아요. 위상특성 곡선. 요거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또는 이제 V곡선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자전류 IA라고 그랬고 계자전류 I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역류를 1로 기준 잡았을 때 따지는 건데 일단 첫 번째 A가 누구였냐면 항상 얘기를 했지만 전기자전류 IA와 우리 계자전류 IF의 관계를 따진 것이다. 조건은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출력피 값을 일정한 상태로 놓고 따진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전기자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은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1이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 얘기야? 계자전류가 변하면 두 가지가 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역률이 변할 거고요. 두 번째가 누가 변하냐면 전기자전류는 무조건 증가, 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에 의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소가 되든 증가가 되든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역률이 이제 여기 이제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부족여자 상태가 된다고 했던 거고요. 증가하면 과여자 상태. 그 다음에 뒤질 때의 역률 지상, 앞설 때의 역률 진상, 감소하고 커지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뒤질 때는 L, 앞설 때는 C 이렇게 작용이 된다고 했던 거죠.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리액터로 작용하고 증가하면 콘덴서로 작용하고 해서 거기 지금 아닌 거 물어봤을 때 답이 2번인데 2번이 왜 틀렸냐면 여자 전류를 약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위상이 지상본이 발생하는 거죠. 지상. 그래서 지상 역률의 전류를 흘린다. 뒤진 전류.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틀렸다는 얘기죠. 진상이 아니라 지상이 돼야 됩니다. 감소했으니까. 그다음 59번 문제. 삼상유도전압조정기의 특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 앞에서 1회 때, 2회 때 다 정리해드렸는데 유도전압조정기가 나오면 일단 정지기 상태로 했죠. 정지기. 우리 전압을 조정하는 기기. 변압기 형태가 될 거니까 정지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는데 삼상유도 전압 조정기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얘기는 뭐였어요? 우리 교번자기가 아니라 회전자기의 원리가 된다고 그랬죠? 단상이 교번자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상은 위상차가 없다. 삼상은 위상차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락권선이 필요 있는 건 단상. 그래서 단락권선의 역할은 노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경감이었고요. 삼상에서는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항상 비교를 해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 전격은 루트 3의 E2I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E2라는 놈이 항상 무슨 전압? 조정 전압이 된다. 그래서 뿌라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조정 전압이 된다고 했던 거죠. 삼상이면 루트3이 들어가지만 단상에서는 루트3이 안 들어갑니다. 자, 요거 가지고 문제 보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상이 같다라고 했는데 위상차가 있다고 했으니까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 있던 게 조정 범위가 있었는데 조정 범위가 나오면 우리 공식 하나 기억하자고 그랬죠. V2는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범위가 나오면 항상 뿌라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삼상이면 앞에 루트3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 문제 가도록 할 건데요. 60번 문제는 지금 순저항부하를 갖는, 자, 거기다 답이라고 좀 쓰시고요. 여기 이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인데, 삼상반파, 순저항부하를 갖는 삼상반파 위상제요.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요. 삼상반파 위상제에다 밑줄 그시고, 삼상의 동그라미를 찾으면 됩니다. 그때 정류회로에서 출력 전류가 연속이 되는 점호각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우리 A라고 했든 알파라고 됐든 A라는 놈이라고 합시다. 이 점호각 제어각은 항상 삼상반파의 우리 값 30도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답을 찾게 되면 1번 잡아주시면 되겠죠. 무조건 작거나 같을 때인데 삼상의 3자 해가지고 30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문제 풀어봤는데 2010년도 1회, 2회, 3회 그래서 1회부터 좀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 다음번에는 이제 09년도 문제풀이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